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에서 방송 부장 맡고 있는 도 부장입니다. 오늘 완전체로 저희 각 부서의 부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완전체가 모인 것 같은 것은 저의 느낌이겠죠. 착각이겠죠. 저희 부장님들이 모두 모인 만큼 오늘도 좀 더 유익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방송 부장도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부서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얼굴들이죠. 저희 부장님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허반석, 민경철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가면 갈수록 각 부서의 색깔을 그 의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이 부장님은 뭔가 그걸 표현한 걸까요? 빨간색과 금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좋아하죠. 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결코 친중화적인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뭐 그런 거나 없죠. 모두가 좋아하는 색으로 입어봤다. 네, 네. 뭐 인종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상한가 부서의 부장님은 네. 어떻게 또 오늘 의상 컨셉이 좀 있습니까? 의상 컨셉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네. 그냥 데일리 룩으로 입었고요. 아, 훈남 스타일을 노렸다? 뭐 자체가 훈남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방송 시작 전에는 굉장히 일단은 자신감이 넘쳤던 잘생기진 않았지만 상한가를 잡았을 때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미남이 될 수 있도록. 좋았다. 포장 좋았다. 예. 그러면 우리 산업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네, 가만히 있지 마세요. 뭔가 노려보세요, 부장님. 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양각색의 우리 각 부서의 부장님들 모시고 오늘도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장님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방송부장도 불러주시면 노란톡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부장도 많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장이니만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넘쳤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는 부장님들의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장도 시장이었지만 지금 장이 멈춘 뒤에 이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의 색깔이 이렇게 뚜렷한 만큼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정해주신 오늘의 이슈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치 지금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을 연상시키는 우리 테마 부서의 이 부장님이 준비해 주신 이슈가 궁금해집니다. 네. 부장님,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뭐 사실 시장을 딱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이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고 가장 급등이 또 많이 나온 이슈는 결국 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3만 명대 이렇게 돌입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비해서 오늘은 조금 떨어진 부분인데 보통 월요일 날은 이제 주말 껴 있어가지고 뭐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라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까지 확진자 수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급등주의 상승 패턴, 지금 확진자의 상승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아, 그거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상승각이 제가 점도표를 집에 그려놨거든요. 네.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은경 그 질본에 계신 그분께서 뭐 2월 말에는 12만 명, 13만 명, 많게는 17만 명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변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확진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와중이라 다들 저희도 초비상사태 아닙니까? 다들 긴장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 코 한 번씩 쑤셔보셨잖아요. 다들. 저는 뭐 한 여러 번 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자랑할 게 있네요. 뭘 자랑하실까요? 한 번도 해봤네요.
아, 그래요? 아니, 네, 해봤는데. 아니 싱겁게 산업부 네. 이번 컨셉 그렇게 가기로 했나요? 네,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 같이 그렇게 지금 긴장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와중에 3만 명 확진자 수가 넘어가고 있는데 뭐 1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 며칠 안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게 신규 확진자가 그런데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보다 오미크론이 조금 빠르게 확산했었던 유럽, 미국, 남미 등지를 좀 본다면 오미크론 확산세가 피크아웃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로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의 확산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정점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과 건강에는 꼭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중증 환자랑 사망자율인데 어떻게 본다면 이 확진자 수는 어마무시하게 급증하고 있는데 그 확진자 수에 비해서 위중증자나 사망자 비율은 그만큼 가파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군요.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가 건강상으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모습인데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하고 있거나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았을 때 우리 일반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네.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도 일부 피크, 정점을 좀 보이게 된다면 1월 달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의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살짝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고 뭐 10% 이내의 수익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오고야 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가에 매수했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오미크론의 정점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치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확진자 수라는 것도 차트로 봤을 때 정점이 있고 네. 그 뒤로는 이제 낮아지지 않겠냐. 그럼 그 이후를 봐야 된다라고 산업부 지금 빠르게 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키트로 다코를 한 번씩 쑤셔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진단키트 쪽은 이렇게 확진자 수가 크게 늘기 전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요. 진단키트 이제 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아, 지금 연기하신 거예요, 방금? 네. 독백을 들으란 듯이. 누구였죠, 그 사람이? 뭐 1월 2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뜬금없이 우리 뭐 식량 가격 상승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좀 강조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월 달까지만 해도 사실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돌파를 안 했어요. 맞아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7천, 8천도 많다 했어요. 근데 제가 7,000~8,000 명 됐을 시점에 곧 있으면 이거 10,000명이다. 곧 있으면 20,000명이다. 곧 있으면 30,000명, 40,000명 가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실적 폭발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매기가 굉장히 크게 유입될 거라고 1월 달 내내 노래를 불렀어요. LG 에너솔루션 관련된 우리 이철현 소부장 그쪽으로 천하제일의 단타 대회가 열리는데 그 천하제일의 단타 대회가 끝나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뭔가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네. 그때 들었는데 그거 듣고 매수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때 그거 듣고 같이 데려가지 엑세스바이오 않는군요. 네. 딱 저격해드린 종목들까지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보름 동안 그냥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세상은 흉흉하지만 우리 이슈 뉴스는 네. 3만 명 돌파했다, 3.5만 명, 3.6만 명 돌파한다는 이슈 때문에 네. 부정적인 이슈지만 계좌는 빨갛게 불기둥을 세우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예상과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화이자랑 이제 모더나 백신의 예방 효율이 네. 80%에서 90%에 육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백신 효율만 단순 곱해보면은 더 이상 전파가 진행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맞았던 백신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는 델타에 초점을 맞춘 백신이고 오미크론에 초점을 맞춘 백신은 아직까지도 출시가 되지 않았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바이러스는 업데이트가 돼서 델타에서 오미크론에 델타크론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백신은
네, 기존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를 초점으로 한 변이 바이러스 16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네. 백신을 우리가 접종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예방 효율이나 이런 예상치들을 단순 계산으로 믿는 것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제 치명률이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제 전파율이 올라갈수록 치명률이 낮아지는 서로 상반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판왕이 나오면 확산은 끝판왕처럼 많아지겠지만 근데 막상 치명률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될 거라는 예. 그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2년 넘게 지속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과연 평생 동안 지속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네.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명확한 것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과거에 뭐 1명, 2명에서 10명, 10명대로, 네. 10명대에서 100명대로, 100명대로, 네. 100명대에서 1000명대로 올라갔을 때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코로나 진단키트, 뭐 손세정제 관련주, 교육주 마스크, 계속해서 번갈아 네. 가면서 순환시팅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또한 백신 접종한다고 해서 폭락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폭락한 바닥에서 다시 신규 확진자 3만 명, 4만 명, 5만 명 돌파하는 그 모멘텀이 네. 관련된 종목들에는 오히려 수의 기대감으로 단기 시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 지금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네.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들,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들, 뭐 이런 이제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네,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 뭐 병실 모자라다, 뭐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2년 동안 계속 돌고 돌았던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공부하는 자가 네, 그리고 많이 실적 좋은 기업을 저점에 잘 선별하는 자가 네. 앞으로도 계속 네, 큰 수익과 행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나랑 같이 그때부터 이야기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부터 종목을 좀 같이 공략을 하신 분들은 지금 좀 즐겁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야기해 주신 종목이 XX 바이오인데 찢었죠? 네. 뭘 찢었는지 모르겠으나 예 기분이 좋아서 찢은 걸로 네, 그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그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X 바이오 네. 어디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갔는지. 네, 우리 1월 24일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서경의 부장들에서 자 1월 24일 월요일 서경의 부장들 엑세스바이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 이제 우리 당시에 방송을 쳤던 녹화 영상이 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딱 백신 나왔다. 이제 3차 백신 하고 있는데 진단 키트가 웬 말이냐 하셨던 분들도 네, 결과론적으로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어디 저점과 그리고 여기 추세 하단 자 여기서 제가 자 15,000원, 2만 원 구간 박스권 구간 가져갈 것 같습니다 했는데 자 결과론적으로는 자 2만 원을 돌파하면서 23,850원까지 거의 뭐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보름도 안 지났는데 이게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한 네.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어찌됐건 이제 35%의 뭐 보름 만에 10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상승률을 어찌됐건 이제 노려봤습니다. 제가 당시 방송 보시면 다른 종목 다 좋다. 근데 우리 다 노려봤다. 우리 다 수익 냈다. PHC 100% 이상 수익 냈다. 근데 이거는 아직도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한 종목을 저격해드렸던 게 우리 엑세스 바이오였는데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5거래일 만에 플러스 35% 수익권 마무리되면서 일단 어찌됐건 네, 큰 수익과 행복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우리는 싸게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권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오늘 방송 처음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15,000원 오기를 기다렸다가 15,000원 오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우리 박스 하단 올라가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 박스권 구간에서 추세 하단 15,000원 부근 저가 매수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잘 입력을, 기억하셨다가 네. 뭐 이제 뭐 때려박고 이러면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잘 순화해 기억하셨다가 주세요. 예. 관심 종목에 잘 설정하셨다가 예.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또 상한가 부서에서 치고 나오네요. 거의 뭐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부럽지 않은 지금 쇼트트랙인 줄 알았어요. 각 부서에서 치고 나오는 속도가 남다릅니다. 쉬고 와서 그런가. 우리 부장님들 굉장히 지금 텐션이 남다른데 놀랍게도 지금 이주연 부장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던 턴이었거든요. 네. 예, 이 부장님 이야기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이제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테마부한테도 또 드려야죠. 테마부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아니 뭐 있으십니까? 얘기를 다 잘 해주셨습니다. 예. 뭐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이제 서경의 부장들에서도 네.
종목 상담해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었고 계속해서 확진될 거다. 우리나라만 확산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뭐 관문을 다 열어놓고 폐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과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고 제가 뭐 인간 지표가 방송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확진자 네. 폭발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정확하게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니었으면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또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고 해외 사례로 보게 되면 인구의 한 20% 정도가 감염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셨을 때 이제 데이터적으로 네. 유럽이라든지 미리 오미크론이 이제 그 우세종으로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확산이 된 곳은 지금 소강 상태로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도 올 텐데 그게 이제 대략 인구의 20%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면 5천만인가요? 인구가? 거기에 20%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야지 이게 결국은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괜찮아진다라는 건데 그중에 제가 안 들어갔으면 그리고 그중에 이제 예.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기 네. 계신 분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생기네요. 예. 어쨌든 건강해야죠. 예.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설 연휴 딱 끝나고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움직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에 쓸데없이 이상한 얘기를 브리핑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 브리핑할 때 얘기를 네네. 했었어요. 이게 뭐 계절 독감처럼 관리를 할 수 있다. 아, 그럼 이제 뭐 백신도 맞지 말고 방역을 네.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지금 지인들 주변에 걸리신 분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걸려왔는데 아이고. 다 같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랍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아무런 어떻게 조치가 조치를, 없어서 예.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기약 사서 먹어라. 예. 그게 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국이 전국이니만큼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나아지면 다행인데 예. 그렇게 또 안 돼갖고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 생기잖아요. 정말 이거는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예. 생각해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 돈도 좋지만 예. 그렇죠. 돈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관련주들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제일 강해요. 보면 뭐 원격 의료 관련주들 뭐 전방위적으로 조금씩 다 오르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뭐 알코올 관련주들은 사실 소주값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외를 네. 시키고요. 인간 지표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 네, 뭐 예. 어쨌든 그 진단키트 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휴마시스가 지금 대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하면서 한 5일 전부터 6일 전부터구나. 요 이제 1월 25일 날부터 휴마시스를 갖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전일 상승 상위 종목들 내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그때 이제 이 종목을 세 종목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별 종목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시세는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네. 신고가를 가는 그림이었고 진단키트들 중에서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매물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워낙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울고 먹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엄청난 산들을 앞에 많이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그중에서 휴마시스가 좀 가장 괜찮아 보였었고 그리고 휴마시스가 이제 상한가 가면서 따라 그 다음 날이죠. 상한가 다음 날에 2월 3일 날 요날 이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경고를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테마주들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어떤 테마가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대장주가 치고 가고 그 뒤에 후발주들이 따라오는데 대장주가 경고가 걸리는 시점에서는 2등주가 대장 역할을 맞습니다. 하게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그때 SD 바이오센서. 네, SN 네. 바이오센스가 SD 바이오센서. SD 바이오센스가 이제 지금 그때 일동제약이랑 두 개 같이 상한가가 왔는데 그 종목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가 이제 갔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일동제약하고 다시 얘기를 드리면서 이
계절 독감은 정부에서 방역을 포기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없고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질본에서 네. 이 계절 독감은 아니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니, 포기할 리 없죠. 관련주들이, 예. 관련주들이 또 이제 급등을 하면서 희한하게도 일동제약이 오늘 상가를 갔습니다. 상가 갔다 이제 풀렸는데 네. 안착하진 못했나요? 네, 안착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워낙 많이 종목들이 올라서 예. 사실 휴마시스도 지금 바닥권에서 보면 한 10배 넘게 올랐고요. 뭐 SM-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기 때문에 10배 네. 템버거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다른 진단키트들도 대부분이 템버거예요. 그래서 조금 항상 시장은 신선한 걸 원한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낙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종목이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이 신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코로나19 관련으로 봤을 때 일동제약이 그나마 괜찮아 보였다. 그나마 뭐 10배까지 오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락장에서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 해서 이 종목을 이제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까 하는 좀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더 갈 수 있을까? 거래 대금이 오늘 거의 8,800억 터졌거든요. 어우. 근데 고점권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물론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옴에 따라서 관련주들 이슈들은 분명히 부각이 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를 이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내일쯤은 아마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좀 소강 상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어저께 진단키트들 쉬어가는 동안에 움직였던 팩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죠? 퍼스텍이랑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줬었는데 네. 그런 쪽이 제 생각에는 오. 왜냐하면 대장주가 퍼스텍인데 퍼스텍의 예. 흐름을 봤을 때는 내일 급등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관련주들의 흐름은 내일은 시세가 나온다라면 일단 파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파는 같고, 관점으로. 예. 그리고 조정 나온다라면 다시 또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가 놓여 있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면 그 추세대 하단 자리 거기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만 노려라. 이렇게 또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테마부에서 늘 테마주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내일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서 상한가 부서 네. 왜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신 거죠? 아까 이제 그 독감 정부가 독감으로 예, 예.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 현재로서의 국민들의 그런 정서에 맞지 않은 발언이지 않나라는 예, 개인적인 사견을 좀 밝혀드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게 지난달의 바이러스와 이번 달의 바이러스가 다르지 않은데 지난달까지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고통 예. 수반시켰고 이 이후로부터는 그냥 독감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뭐 방역 체계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방치로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2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도 노력을 하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독감인가? 이게 1월 달까지는 과연 독감이 아니고 2월 달부터는 독감인가?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정말 코로나가 이제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의 그런 정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좀 적절한 치료제가 보급화돼서 걸려도 약 먹고 나을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치료제가 보급이 되어야 이제 코로나도 독감이다. 라고 이제 발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인 여기서 네. 치료제 관련주들도 잘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치료제 관련주들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관련돼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나름대로 그렇죠. 이제 국내 뭐 수입은 되기는 하지만 그렇죠. 국내 또 치료제가 있어야죠. 이 감기처럼 길게 가려면 그죠?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확진자 수가 국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뭐 2월 말에는 17만 명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종목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테마주로서 이걸 접근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테마부서에서도 그리고 상한가 부서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부장님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테마부에서 속해서 테마 관련주들을 좀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 혹은 상한가를 갈 만한 강력한 종목들을 내가 조금 핸들링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부장님들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리오프닝주로 치고 나왔던 산업부가 조용해서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산업부 이슈를 물어보기 전에 미국 고용지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게 나와서 지금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렇게 심한데 물론 그걸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 약간 바뀌었다곤 하나 그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이제 오미크론은 오미크론대로 가고 이젠 진짜 일상의 회복이 되나 보다라고 희망의 씨앗을 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리오프닝주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부장님? 리오프닝은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바라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고 맞습니다. 2년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결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코로나 타격을 받았을 때 저가에서 잘 모아두었던 분들이 항공 운임에 대한 상승에서 수혜를 보았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강원랜드를 봤을 때 강원랜드는 영업시간 단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단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베팅을 하는 총액, 매출액과 직결이 되겠죠. 그 베팅을 하는 총액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더라. 그리고 영업시간을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가 줄어들지 않더라. 예. 그리고 해외 출입국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수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외국인들이 그래도 카지노를 끊임없이 방문을 해주고 있고 강원랜드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의 카지노겠죠.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보았을 때에 방문객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좀 데이터화 해본다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리오프닝 주들이 곳곳에 있더라라는 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코스피와 코스닥의 PBR이 1을 하회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함에 따라서 PBR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코스피가 다시 2,800 수준까지 좀 상회를 한다면 반등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전에 코스피 3,000과 가까운 수준으로 반등한 거나 마지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리스크 축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거냐라는 이야기가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된다면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인데 확실한 경기 회복과 그리고 고용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더 이어서 양적 긴축 모두 다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왔을 경우에 네. 마찬가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고요. 예. 그 이후에 결국 꼬리표처럼 따라오던 나스닥의 조정이 깊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스토리였는데 네. 이제는 나스닥이 상승을 같이 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고 나스닥도 상승을 했는데 결국 여기서 보여지는 힌트 중에 하나는 시장이 그만큼 적응을 많이 했다. 또 한 가지는 나스닥이 지금 당장에는 급격하게 떨어질 공간이 룸이 많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대세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리오프닝을 볼 때에는 마찬가지로 더 떨어지기 어려운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네.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 그간 말씀을 드렸던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그리고 CJ CGV, 그리고 CJ 제일제당, 네. 호텔신라, 하이트진로 이러한 이야기들 좀 드렸고요.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예. 이러한 것들을 총 종합해 봤을 때 많이 쉴 만큼 쉬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격도 90 이하에서 매수를 좀 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7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결정은 27일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모습들,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7일 목요일 저녁에 중대한 결정은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시장이 매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파월의 기자회견에 겁을 먹고 충격을 먹고 한 차례 더 빠지는 모습입니다만 여기서 더 내려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시장을 떠나라라는 사인보다는 지금은 용기를 내거나 지금은 버티거나 그 이후에 이격도 90 이하에서 상승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21선 기준 이격도 86에서 88 수준이면 반등이 나왔던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였기 때문에 그 구간마다 반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 86에서 88 사이, 90 아래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86, 88 수준에서 손절은 아니고 다시 이격도가 95 이상으로 혹은 100과 가장 가까워질 때 21선까지 좀 반등이 나올 그 순간에 내가 현금화를 해도 늦지 않는다. 27일부터 손절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렸기 때문에 27일 이격도 21선 기준으로 88.19 그리고 3일 목요일이 되면서 94.10 그리고 금요일 4일 95.94 그리고 7일 오늘 96.13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네. 반등이 나온다면 코스피는 2760에서 80, 코스닥은 920에서 930. 여기까지는 그래도 흔들리더라도 1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권역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으니까 그 구간까지는 흔들리더라도 내가 조금 참아보는 전략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 종목은 내가 길게 가져갈 종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에 압축이 필요합니다. 내가 길게 가져갈 종목이 아니라면 가능한 손실률을 줄이거나 가능하다면 손익분기점 위에서 현금화 전략을 실행하신 다음에 아직 이격도 100까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내에. 그 종목이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한다면 그 종목으로 뭔가 물타기나 비중의 확대를 조금 꾀해 보신 이후에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길게 가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장 외국인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뚜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를 제외해 본다면 금융, 운수, 창고, 보험, 통신, 전기, 가스 이런 쪽으로 무언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험, 금리 인상의 수혜주 말씀을 드렸죠. 통신, 금융, 유통, 음식료, 전기, 가스는 경기 방어주, 그리고 철강, 금속, 화학 섹터는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의 우리가 포트폴리오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외국인 수급으로 업종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는 22년도 산업의 전망, 나무 한 그루를 보여드리면서 메타버스의 뿌리와 줄기와 열매,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율주행과 로봇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실 때에 꼭 이러한 기술들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산업이 있었죠.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 네. OLED,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것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 부품사들까지도 좀 살펴보신다면 이 부분과 외국인 수급의 특징들이 좀 중첩되는 교집합들 속에서 내가 주력으로 가져가야 할 종목이나 섹터가 어디인지 좀 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본다면 삼성전자가 2016년도 말에 9조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한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 카돈 하면 스피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 하만 카돈에 대한 스피커가 자동차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인수한 지 5년이 지난 이후에 영업이익이 10배나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만카돈 전장부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IT 기업 회사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네. 자율주행 카메라, 이미지 센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동차 이야기로 결론을 짓게 되고요. 네. 자동차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공급, 생산 차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그리고 전력 반도체, 전기차, 전력의 효율적인 관리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차 모빌리티 섹터와 IT 전자기기 섹터의 산업의 모호성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앞으로 전기차 침투율은 배터리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로 우리가 한번 재미를 보았고 네. 이 시장은 끊임없이 확대되는 산업의 방향성이고 시장의 성장성이 이끌어져 나올 텐데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라는데 그 반도체가 일반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개수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개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장의 확대,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면 전력 반도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보아야 하고 자율주행 시장이 넓어진다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모듈, 이미지 센서까지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스마트 홈 IoT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동차 문을 열 때도 집의 문을 열 때도 택배함 문을 열 때도 우리 집의 난방, 에어컨, TV, 환기 모든 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컨트롤러로서의 스마트폰 시장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려보면 하나의 일관된 방향이 있을 겁니다. 산업의 성장성과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인데 이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 한 줄기를 잘 잡고 있으면 1년 농사 짓는 마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그리고 스마트폰, 폴더블폰 관련된 주도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네. 이 종목들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잡아야 되겠죠. 내가 너무 높은 구간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은 성장하고 시장은 확장하고 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난해, 올해, 내년, 후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미래 먹거리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많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는 지수의 우상향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시기 동안 포트폴리오 집중을 꼭 일구셔야 하고 양적 긴축이 일어나는 시장 동안에도 모든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산업이 성장하는데 시장이 성장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갈 기업은 많지 않다. 첫 번째로 리오프닝 관련되는 더 떨어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오직 금리 인상만 하는 시기에는 지수가 우상향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 축소를 하셔야 되고 네. 그 리스크 축소의 최종 종착지는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이 꼭 확인되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꼭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네. 이 부분들을 각 스케줄별로 좀 진행을 하셔야 하는 2월입니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산업부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진단키트와 리오프닝의 이 어색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혹시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방향성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산업부가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희 허 부장님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시길래 이렇게 방대하게 또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종목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상한가 부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슈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상한가 부서에서는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마냥 그냥 돌격 앞으로 하기에는 예. 그래도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죠? 여러 가지로 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개인적인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먼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월가에서 예상했었던 1월 달 이제 고용 지표가 1만 5천 명 수준에서 4만 5천 명으로 말도 안 되게 큰 폭으로 깜짝 증가했어요. 놀랐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격리되신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변경돼서 이렇게 맞아요.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예. 자, 어찌됐건 연준이 계속 강조했었던 완전한 고용 이루어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3배를 뛰어넘으면서 더 이상의 고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돼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 인상하거나 우리 테이퍼링은 이미 하고 있고 우리 자산 축소,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리스크. 그렇죠. 북한의 도발들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유도시키고 네.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가 현지 시간 금요일에 폭등했습니다. 보통 금리가 폭등하면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우리 자산의 가격은 통상적으로 조정을 받기 나름인데 그렇죠. 현지 시간 금요일에는 금리도 폭등하고 나스닥도 폭등하고 비트코인도 폭등했어요. 아까 그 얘기 해주신 거예요, 그죠? 네, 다 같이 조금은 이상하다. 이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이거 돌격 앞으로 해도 되는 건가? 정말 이거 우리가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갔었던 그때 그 돌격 앞으로의 그런 느낌인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나라에 좀 한정지어서 본다면 북한이 1월 30일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이 중거리 미사일로 끝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북한이 계속 예고했던 게 핵실험 재개하겠다.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은 단거리에서 중거리까지 미사일 도발이 올라왔습니다. 그 수위가. 근데 지금 이제 2월 중순에 이제 김정일 이제 본인의 이제 아버지 생일 80주년을 맞이해서 ICBM 미사일도 도발할 수 있다. 라는 관측들이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그런 미사일이 도발할 때마다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중국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일본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우리 증시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난주 1월 말 1월 4주차에 화요일에 미사일 쏘면 코스닥 지수 무너지고 목요일에 미사일 쏘면 코스닥 지수 무너지는 현상들이 1월 내내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2월 달 한 번 더 ICBM 미사일 발사에 대한 뭔가 이제 암초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냥 그냥 돌격 앞으로 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ICBM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은 아이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 때문이죠. 리스크에 대한 네.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빠졌을 때 그러면 전쟁 나니까 주식을 다 처분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ICBM 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군사적인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우리는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경협주들을 바닥에서 잘 선별해서 저평가 종목을 바닥에 잡아놔야 지금의 진단키트 관련주도 올라가는 것처럼 백신 도입한다, 치료제 도입한다, 백신 접종률 90% 올라가니까 진단키트 수요들 줄어들 거다 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 바닥에서 지금 이제 턴이 왔거든요. 근데 다음 턴은 무엇일까? 저는 ICBM 미사일 도발이 있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매년 연내 행사처럼 군사 도발을 해왔고 2월 달에도 중거리 미사일 혹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도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뭔가 무너지는 섹터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저는 그 기회, 내가 못 버티겠다. 이제는 못 버티겠다고 누군가는 손절할 때 그때가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경협주를 바닥에서 주워 담아야 될 때다. 그때가 박앤세일의 구간이다. 싸게 잡았다가 박앤세일 끝나고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로 오는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폭락할 때, 도발할 때 경협주 무너지면 바닥에 잡았다가 5월 달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에 와서 새롭게 당선되는 대통령과 만나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시점에 다시 경협주들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반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한 달, 두 달 전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대바닥에서 공략했던 매매 전략처럼 지금 남북 경협주들도 오히려 도발이 왔을 때, 주가가 빠질 때, 그 무너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안 좋은 기업들 말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잘 공략해 나가시면 큰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부서에서는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남북 경협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 오히려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관련돼서 남북경협주, 물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종목들이 많지만 어떤 네. 종목들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뭐 제 머릿속에 6개 종목 정도의 종목들이 있는데 오. 여기서 딱 한 종목을 저격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는 엑세스바이오 딱 하나를 방송에서 저격을 해드렸고 35%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의 매매 전략은 ICBM 미사일을 쏘면 가격이 어차피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명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해화학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비료 사료 관련해서 과거에 식량지원 관련주로 22,000원까지의 시세가 나왔어요. 2008년도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악수 한번 딱 하는 순간 주가가 8,000원짜리가 단기간에 3배 가까이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북한이 도발한다라고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남북 경협주로서의 일봉상, 주봉상, 추세 하단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신원 종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덜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2018년도 우리 남북경협주로서의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저점이 1,600원, 1,9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도발로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는 이 구간이 신원 종목도 저평가 구간, 우리 주봉상, 우리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두 번째 종목으로서의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일진전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이렇게 일봉상, 주봉상 큰 시세가 좀 분출되진 못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남아토건. 남아토건 종목도 우리 남북경협주로서의 그런 시세를 주봉상 바닥권 영역에서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 타이밍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세명전기 보겠습니다. 세명전기도 2018년도 남북철도 대북송전 관련주로 주가가 16,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4,000원까지 마이너스 75% 폭락이 나왔습니다. 주봉상 바닥권 영역에서 밑꼬리 달리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 잘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광명전기. 주유소 게임에서도 계속 광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과거에 5,500원까지의 시세가 나왔고 이번에는 원자력 관련주로 4,000원까지의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또다시 반토막 고가 대비 반토막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과매도관에서 기술적 반등 전망하면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6개 종목은 종목명은 알려드렸지만 가격은 어차피 미사일 쏘면 바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상한가 부서입니다. 상한가 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리스크를 가진 부분들을 이용해서 남북 경협주를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는데 시원하게 남북 경협주로 묶여있는 종목들까지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어느 가격선까지 조금 공략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슈가 어떻게 핸들링 되는지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부부분이기 때문에 미사일 안 쏘면 안 떨어지고요. 미사일 시나리오, 쏘면 안 예,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될지 안 될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슈가 나오면 봐야지 하면 늦거든요. 그렇죠? 노란톡에 좀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경협주 좀 전략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우리 상한가 부서는 민경철 부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십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QR코드로 보내주시거나 함께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 부서는 우리 이 부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죠. 이주연 혹은 부장님들 불러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우리 허반석 부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문자 샵 0082번 열려 있고요. QR코드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완전체 부장님들과 함께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갔네요. 치열했던 서경혜 부장들 회의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